이번에 선생님 사실 저 명퇴를 합니다. 네, 그러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퇴임은 1년이 남았네요. 남으셨죠. 왜 제가 명퇴를 하게 됐냐면요. 장학사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학교 폭력 지수, 성폭력 지수, 자살 지수, 행복도 지수 어느 하나 높아진 게 없어. 없죠. 예. 더 힘들다고 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걸 깨달은 거예요. 대기자 TV.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데리고 707명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내 품에 있는 이 애들은 데리고 살릴 수 있는데 강주 시내 그렇죠. 전국에 있는 이 모든 아이들을 정말 상처받은 아이들을 용기가 없는 애들을 희망이 없는 애들을 버림받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장학사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네네. 한 거예요. 그래서 장학사 시험을 봐서 2003년도에 장학사가 되었는데요. 교육청에 들어가면 제일 가고 싶은 부서가 인사부서예요. 그래요? 그러겠죠? 예. 인사. 응. 근데 제일 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데가 생활지도팀이에요. 학교폭력, 성폭력, 선생님 듣기만 해도 힘듭니다. 자살, 예. 안전사고, 악성 민원, 체벌 이런 일을 하는 부서예요. 근데 그런 데에 있는 부서에 장학사들이 가면 되게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근데 저는 2003년에 들어가서 지금 이때까지 그 업무를 했죠. 보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강주에서 138명의 아이들이 자살로 죽었어요. 광주 시내에서만. 강주 시내에서만 138명. 여러분 이 자살하는 거 한 번도 안 보셨죠? 저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버렸는데요. 애들이 자살을 하면 옛날에는 약을 먹고 목을 맸는데요. 지금은 옥상에서 뛰어내려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 그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그 정도 이치라면 나도 죽고 싶을 정도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네네. 이게 제 숙제죠.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육청을 들어갔더니 예. 학교에서 스님한테 대들고 악쓰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옛날 무릎 꿇기, 머리 박기,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때리기, 예. 뭐 막 벌주기, 일어났다 앉아났다 하기 막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달라지냐고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럴수록 애들은 더 분노를 느끼게 돼요. 저 방법은 틀렸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아이를 정말로 기이하게 그렇게 잘못한 아이를 기이하게 데려다가 그 아이에 대한 선생님도 만나보고 그렇게 한 행위를 하는 애기도 만나보고 그 부모도 만나보고 가정을 다 만나서 그 애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열어줘야겠다. 왜냐면 유형이 다양하시니까요. 다 다르니까 도벽도 있고 예. 분노 조절 당연 다 다른데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니까. 네네. 그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애들을 일주일 동안 데리고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금난교실에 네네. 한 10명 정도의 아이를 예. 처음부터 국회의원 경례 바로 찰열중시어 앞으로 여러분들 지켜야 할 규칙은 이거다. 만약에 하면 퇴소다. 이게 아니라 네네. 상처받고 온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정신이 바짝 들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 종교에 따라 다르지만 수녀님하고도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재우고 스님하고도 재우고 목사님하고도 재우고 예. 이렇게 해서 월화는 그분들하고 마음을 풀어주는 힐링의 공간이었네요. 그 이야기해주고 들어주는 이렇게 월화를 보내고요. 예. 수요일 날은 너희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사람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10명 들어오면 5명 정도는 고마운 선생님이 있어요. 5명 정도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5명에게 고마웠던 선생님의 명단을 받아놔요. 그다음 월화 아까 그렇게 했고 수목 이제 촛불 또 반성 등등을 하다가 금요일 날은 이 애들을 데리고 산을 걷기 훈련을 시켜요. 맨날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또 힘들게 하고 극복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무등산을 정주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금토. 그동안에 우리는 그 선생님이 정말 보고 싶다는 아이가 말한 그 아이의 선생님을 오늘 찾기 시작해요. 그 무등산을 올려 보내놓고. TV는 사랑하시구네요, 선생님. 우리는 그 선생님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얘들이 무등산을 내려와서 숙소로 들어가요. 예. 무등산에 있는 펜션으로. 그러면은 그때 그 선생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와. 이게 몇십 년 전, 뭐 몇 년 전 선생님이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하고 이 아이하고 만나게. 같은 방에서 그날 방을 재우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네네. 멘토링 프로그램 있죠. 이게 아주 히트를 쳤네요.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네요. 어떤 아이가 고등학생이요. 학교 선생님하고 싸워가지고 이러온 아이인데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좋았던 선생님이 있니? 그러니까 있었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아까 그 애처럼 계속 막 그 애가 산 타고 있을 때 막 찾았죠. 네네.
근데 그 선생님이 저기 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었어요. 선생님, 창수가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오늘 좀 와줄 수 있겠어요? 했더니 창수를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창수가 나를 왜 좋아할까요? 모른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창수는 지금 산 올라가고 있는데 창수야 그 전화해봤더니 그 선생님이 네 모른다더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창수가 너 그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하던데 왜 나를 선생님을 좋아했는가 그걸 궁금해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담임도 아니었는데요. 우리 반에서 내가 다른 애들하고 장난을 치다가 복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은 출석부로 머리를 때리거나 길을 잡아다니거나 때리거나 막 이러고 가는데 옆반 선생님은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얘들 쳐다보면서 창수야, 다음에는 너는 훌륭하게 될 아이야. 꼭 명심해라. 넌 정말 훌륭하게 될 놈이다. 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말을 했던 것을 지금 그걸 고등학교 아직까지. 2학년 때까지 그 한마디가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8년까지 그 아이 귀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거 하나의 이유로 그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와. 그랬다면 여러분 그 아이한테 아픈 말을 하고 모진 말을 하면 그 아이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평생을 가겠죠. 그걸 하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 우리 강주에서만 1년에 2,000명 정도의 학업 중단자가 나왔던 거예요. 그걸 중도 탈락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는. 1년에요. 그렇죠. 요즘에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예. 중도 탈락자란 말을 쓰는데 내가 그 당시에 교육부에다 말씀드렸죠. 중도 탈락이란 말씀 쓰지 마라. 단지 학교를 좀 안 다니는 아이를 왜 중도 탈락이라고 하냐. 학업 중단이라고 해라. 지금 학업을 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왜 중도 탈락이라고 하냐. 그 용어를 바꿨어요. 근데 1년에 2,000명이면 엄청난 어마어마하죠. 애들이 예. 사회로 나가는 거죠. 선생님, 바깥으로. 그만두고. 광주시만 그렇죠. 전국으로 따지면 5만 어마어마하죠. 명, 5만 예, 명이래요. 그러면 이 애들이 밖으로 나가서 좋은 일을 하느냐? 좋지 않는 일을 하죠. 도벽, 싸움, 패거리, 조직폭력 이런 일을 하고 다녀요. 이 애들은 학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좋아하는 100명의 선생님들을 모았어요. 선생님들아, 우리가 학교를 하나 만들자. 우리가 어떻게 학교를 만들어? 400억 이상 든다는데. 아니야.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만들어 보게 매달 10,000원씩만 내주라. 그러면 한 사람당 1년에 12만 원 내는 거다. 근데 올해는 한 번에 12만 원 다 내주라. 그러면 총 모으면 1,200만 원이다. 예, 그러네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법인을 만들려면 1,200만 원이 만들어져 통장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폐가를 구해가지고 선생님들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학교를 나가기 전에 중학교 학생들은요 이 학교에서는 말 안 들으니까 저 학교로 전학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저 학교에서는 이 학교로 전학을 보내요. 예. 서로 자기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유령에 떠 있어요. 예, 이 맞아요. 아이들의 상처는 분노는 더 크죠. 하늘을 뚫어. 음. 그런 애들을 전학 보내지 말고 우리 이 학교로 보내라. 그게 예. 용연학교예요. 용연학교죠. 가장 이제 제가 그래도 교육청에 와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자살을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부름이 아닌가요, 선생님? 예, 그렇죠. 부르미의 탄생 직전이죠. 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으려고 해요. 죽지 청소년들이. 않았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것을 생각사, 죽음을 생각한다. 생각사. 요즘에 생각사 하는 친구들, 청소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이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트레이닝된 전문가를 만들어서 학부모 교육, 선생님 교육, 학생 교육을 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늘 힘들어하고 죽어요.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퍼붓는 날이었어요. 전화 한 통화가 와요. 예.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장사님이라 상담사가 받죠.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한 아이가 한 아이를 막 때린 거예요.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엄청나게 맞고 아프니까 자기도 한 방 착 쳤어요. 그때 하필이면 담임선생님이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둘 다 싸운지 안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둘 다 선생님이 싸우지 마, 이놈 싸우지 마. 길을 잡고 이렇게 혼을 내줬어요. 조금 심하게 때렸는데 둘 다 때렸나 봐요. 그리고 선생님은 교실로 왔어요, 교무실로. 가셨어요. 예. 아까 한 아이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겠죠. 아이한테 맞고 있는데 자기도 선생님 때린 거예요. 또 맞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 아이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먼저 닫아버린 거예요. 즉사하게 생겼잖아요. 떨어지고 즉사하게 생기니까 학교에서 그 사실을 교육청에 전화 보고를 먼저 하게 돼 있거든요. 전화를 교육청에 산 거예요. 이제. 교육청으로 학교에서 뭐 어쩌고 애가 빠져갖고 어쩌고 지금 이렇게 중태가 죽고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전화를 받으신 분이 몇 시에 떨어졌냐? 그 시간이 아닌 것 같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했냐 안 했냐?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업무 처리를. 그 지금 아이가 떨어져서 학교가 난리가 났는데 담당 선생님이 그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다가. 예.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학교에서 지금 살려달라고 저렇게 난리를 하는데 따지고 있냐. 학교에서는 SOS를 취했는데 우리는 따지고 있냐. 이건 아니다. 우리 앞으로 학교에서 전화 한 통하고 오면 무조건 묻지 말고 달려가서 그 일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이름을 부름이라고 하자. 예, 부름이. 24시간 내내 30분 안에 도착한다. 2430 부름이.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좀 힘들어합니다. 좀 출동해 주십시오. 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출동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가 정말 잠을 안 자고 지금 식음을 접해갖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컴퓨터 중독이 돼갖고 며칠간 저 모양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속 해주는 일을 했어요. 학부모가 부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지금 부를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랬더니 1년에 한 150건 정도 와. 밤낮 없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 만들었던 이 제도가 16, 17, 18, 19, 20, 21, 27년 8년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15년을 만들었는데요. 16년도에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제가 출동을 하는 일이. 네네, 누구세요? 나 지금 어디 실업계 고등학교 교감입니다. 부름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비가 많이 퍼붓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자살하겠다고 나갔답니다. 담임선생님이 말하고. 예, 걱정 마십시오. 출동하겠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퍼붓는데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우리 장사 장관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선생님 드라마예요, 드라마 지금. 네. 예. 그런데 이제 핸드폰 번호를 경찰청에다 이미 알려놨잖아요.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위치를 찾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라고? 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장사들한테 위치 변경. 어디 강? 그러니까 전부 다 막 그리 갔죠. 우리는 그 아이를 찾았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현장에 도착했더니 경찰하고 소방차가 먼저 와 있어요. 삐용삐용삐용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아이를 찾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뻐요. 내리자마자 그 소방서 제일 높으신 분한테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찾아주셔서 그랬더니 구해주셔서 그랬더니 누구세요? 나 교육청 과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뭘 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를 구했다고 위치를 찾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건 핸드폰 위치를 찾았다는 거지 아이를 찾았다는 게 아닙니다. 못 찾았구나. 그러면 핸드폰이 어디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 꼭 집어서 어디가 아니라 그 지점으로부터 1km 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어디를 중심으로 저 강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1km 반경이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찾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은 불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그러면 핸드폰 위치도 안 찾고 A가 어디 있는 것도 안 찾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내성, 벼락, 천둥, 홍수가 났는데 우리라고 이 밤중에 앞이 안 보이는데 헬리콥터를 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럼 뭐 하러 왔냐 그랬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난 척을 했어요. 그럼 내가 찾아내겠어. 그 아이가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저 다리에서 뛰어내렸지. 다리 밑에 가 보셨어요?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서 봐야겠어요, 직접. 그리고 이제 다리로 막 돌진했죠. 예. 그리고 내려가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잡고 이제 내려가는데 우기철이라서 비 오는 철이라서 이끼가 너무 많이 껴 있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미끼가 미끄러워요. 밀려갖고 예.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 물살이. 물이 내 목까지 잡고 있나 나도 그냥 끌려가게 생겼네.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주라고 나도 악을 썼죠. 살려주세요. 막 창피하지 마.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 꼬무 보트하고 뭐 묶어진 줄을 밧줄을 던져 잡았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살라고 나도 이제 그 사람들 끄집어 올라가는데 예. 이 사람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막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미친 새끼가 없다고.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아, 잘난 체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다리 4번째 밑에가 하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올라와서 한번 그걸 비춰보라 했더니 그 아이는 뛰어내렸는데 살고 싶으니까 그 다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교각을. 근데 위에서는 보면 안 보여요. 세상이 3시간 4시간 동안 그렇게 살고 있고 싶어서. 물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아요.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 끄집어 올려가지고 병원에 옮겼죠. 아, 다행히 살았어요. 재워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로 보내고 나는 그의 집으로 가봤네요. 그의 집을 가봤더니 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지.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중풍인 엄마, 그다음에 이 여고생이 가장, 밑으로 동생들이 셋. 이 여인가 죽게 생겼어요. 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부모를 공유하면서 얘를 데리고 산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한 예, 거예요. 예. 살려놨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살려놓으면 뭐예요? 또 그렇겠네. 또 예, 그러는 건데. 예. 고민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살려놓은 거 의미가 없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뭐를 나는 이야기하고 싶냐면 많은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법령이 없습니다.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도와주라고 왔을 것이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이 나라잖아요. 예, 예. 안 된단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챗GPT나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안 똑같은 됩니다. 아니 얘기죠.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예, 예.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 되기 때문에 와서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선생님 사실 저 명퇴를 합니다. 네, 그러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명퇴를 원래 퇴임은 1년이 남았네요. 남으셨죠. 왜 제가 명퇴를 하게 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년간은 선생님으로서 707명을 데리고 살았고 교육청에 들어서 23년 동안 이 애들을 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와 지원책을 만들어 봤으나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장학사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학교 폭력 지수, 아, 성폭력 지수, 자살 지수, 학교 만족도 지수, 행복도 지수 어느 하나 높아진 게 없어요. 없죠. 예. 더 힘들다고 해요. 더 암울해졌죠. 더 힘들다고 하고 부모하고 선생님은 싸우고 다 난리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교육청과 학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가 무너져 있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부모를 한 축이라고 하면서 교육의 한 주체라고 했잖아요. 부모, 학생, 선생님이 한 축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학교를 못 오게끔 막아버린다.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를 막 괴롭히는 학부모들이 1000명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모든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학교를 못 오게 들어가려면은 어디 경비실을 경유해서 또 그분들이 전화가 오면 모두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녹음을 한다면 하고 싶은 말을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궁여지책이지 올바른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다. 그러려면 나는 이 학교에서 교장을 하고 있어가지고는 이 일을 못하겠다. 예, 예. 밖으로 나가야겠다. 더 소통하셔야 되겠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단 내가 어느 대학교 교수로 가고 나머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부모 어들을 위한 강연을 하러 다니려고. 선생님, 그 부모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 부모들이 학교만 보내면 아이는 정상적으로 클 것이다라는 네. 그 방법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장 큰 축은요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들이 깨우치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또 금방 깨우치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게 한두 명밖에 안 낳는데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보셨을 텐데 원인이 뭘까요, 선생님?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을 감당하는 거를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이유? 복합적이겠죠. 나는 그래요. 우리 선생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선무당 잡듯이 그거에 대해서 두루뭉실한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것보다 예. 금방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학부모님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한 인터뷰를 시리즈를 해볼까요? 시리즈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707가지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네. 선생님 그 자주 모셔야 돼. 네, 성향에 대해서. 그래서 라디오가 됐든 뭐 유튜브가 됐든 어떻게 해서 이번 달에는 아이들의 친구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솔루션? 알려봅시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애들하고 잘 어울리기를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우리 아이는 도박을 하고 채팅에 중독이 돼 있어요.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그래도 제가 30년간 그 애들하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있는 사례를 가지고 선생님과 주기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쏙쏙 듣게 아 그거구나. 아 그걸 몰랐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궁금증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정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놓여진 현실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